이 염증이란 게 급성염증이 됐든 만성염증이 됐든 이게 없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내 몸이라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면 염증이 가벼워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염증처럼 엄청난 게 붓고 열나고 막 이게 없는데도 오래가는 염증,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낫고 이렇게 막 몇 년을 가고 몇 달을 가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염증을 가지고 있는 내 몸, 그리고 조금 깊이 가면 마음, 이 자체를 염증으로 보고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B한의원장 오창원 한의사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환자분이 제가 치료할 때 쓰는 항염증 한약, 여기에 대한 그 질문과 그 댓글이 있었어요. 어차피 한약에도 진통소염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무슨 특별한 치료를 하신다고 한약 성분을 밝혀주세요.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소염진통제 다 드시다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결국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드셨던 분들이 왜 그거 끊고 이걸로 치료돼요? 항염증 한약으로. 혹은 수술 권유 받았는데 수술 안 하게 되신 분도 있고, 수술해도 아팠는데 그게 낫게 되고, 뭐 과학까지 실험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소염진통제와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들 있죠. 염증에 좋다는 그런 이제 식품들, 단순히 그렇게 먹는 것과 맞춤 처방하는 이 항염증 한약,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먼저 염증의 정의부터 달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붓고 열나고 아프고 이런 거, 급성염증 상태, 이것과 만성염증을 구별하셔야 돼요. 만성염증을 현대적으로 지금 정의한 거는 그냥 오래된 염증, 혹은 급성염증 과정 없었는데 그냥 계속 안 낫고 오래 가는 거,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그런 염증이라고 일단 만성염증을 정의하더라도 그 쓰는 약을 보면 일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 스테로이드랑 이 약들이 모두 이 급성염증에 주로 특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환자분들이 그 약을 드신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아무리 길게 잡아도 3개월 넘어간다면 내가 만성염증일 수 있겠구나, 혹은 약을 먹을 때뿐이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만성염증 단계에 오신 분들은 소염진통제를 이제 끊고 다른 약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염증에 좋다는, 만성염증에 좋다는 그런 거죠. 뭐 환자분들 통해서 들어보면은 생강, 울군, 뭐 해동피, 가시오가피, MSM, 보스엘리아, 여러 가지 많이들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근데 MSM을 10년 동안 드셨지만 결국 다 끊고 치료해드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이 제약회사들이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약은 못 만들었는데 혹시 치료될까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몇 가지 종류의 한약재 추출한 그런 소염진통제들이 있긴 해요. 이건 저희 환자분이 두고 가신 약인데 그 영상 찍으라고 주고 가셨어요. 난 이거 먹어도 안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촬영하겠다고 이제 받아뒀던 약인데, 여기 보면 가시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척, 이런 약재들이 이제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염증이 좋다는 일반적인 음식들, 그런 약재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일부분은 낫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게 안 된 분들이 오신 거고, 근데 왜 안 되는 분, 어떤 분이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제가 치료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 아픈 관절의 그 증상들을 많이 여쭤보고 확인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했고, 과거에 꼭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환들이 있었는지, 무슨 일도 하시고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맥이랑 혀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활, 먹고 자고 소변 대변, 추위 더위 타고 땀은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잠은 어떻고, 생활 패턴 어떤지, 그리고 스트레스, 신경 쓸 일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약을 쓰는 건데, 제가 만약 똑같은 약을 모든 환자분들에게 드리고도 그렇게 좋은 치료율을 보였다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한 70% 가까운 환자분들은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이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약을 만드는 방식이, 연구는 계속 필요할 텐데 좀 어렵고 한계에 이미 부딪힌 지가 40-50년이 된 이유가, 모든 분들에게 같은 약을 주려는 그 접근이 한계에 이미 부딪힌 지 오래됐다. 이거는 의학의 역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뭐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직은 좀 이란 게 급성염증이 됐든 만성염증이 됐든 이게 없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내 몸이라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면 염증이 가벼워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염증처럼 엄청난 게 붓고 열나고 막 이게 없는데도 오래가는 염증, 이것도 현대에서 만성염증이라고 정의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 아니 이게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낫고 이렇게 막 몇 년을 가고 몇 달을 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염증을 가지고 있는 내 몸, 그리고 조금 깊이 가면 마음, 이 자체를 염증으로 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이라든가 혼자 할 수 있는 탑, 때리기, 스트레칭,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럼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 정도는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노력들 함께 하시면 이 만성염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관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핵심만. 첫 번째, 운동 좋습니다. 근데 아프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 자체가 염증이 쌓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염증의 정의를 간단하게 회복 속도가 느려진 거라고 보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날 회복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갈 만큼 하면 염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하면 좋다, 이런 오해는 좀 버리시고 항상 나한테 맞춰서 하는 거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나왔으니까 두 번째, 근육량이 많아야 아프지 않다. 그건 오해입니다. 근육량이 늘리는 것 자체 젊은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이미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운동 못하고 아픈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근육 키우겠다고 아픈데도 참고, 그건 아닌 거. 그거는 훨씬 좋아지고 이 만성염증 단계를 벗어날 때쯤에는 충분히 하세요. 그것이 바로 재발 없이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음식입니다. 앞에 근육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가끔 운동도 못하고 겨우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그 근육 생겨야 된다고 단백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단백질 드시고 운동 안 하면 그거 전부 다 지방 되는 거예요. 살쪄요. 살쪄서 체중 늘면 아프다고, 특히 무릎 같은 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단백질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운동량이 상당히 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단백질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백질 또 드시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건강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기 반찬 드시고, 채식주의자들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섭취를 하는 게 좋다. 고기가 싫으면 달걀이라도 드시면 좋다. 기왕 달걀 드실 거면 좋은 달걀. 달걀을 보면 숫자 있어요. 제일 끝에 1, 2, 3, 4 4가지 숫자 있는데 1등급 드시면 됩니다. 약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비싸도 그런 달걀 드시면 돼요. 굳이 운동 못하는데 단백질 쉐이커 막 닭가슴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식 안 돼요. 야식 안 되고 너무 달달한 음식들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달달한 것 중에 과일은 괜찮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달달한 그 과일들은 좋진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처방 받으려 오셨던 분인데 그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오려고 이제 만성염증 치료하려고 보다 보니까 설탕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설탕을 오기 전에 한 달인가 보름 정도 끊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끊는 동안에도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또 그런 염증 중에 우리 여드름 있죠. 중고등학생들 여드름 환자들 왔을 때 첫 번째 제가 생활관리 중에 말하는 게 바로 빵,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끊어라 해요. 염증에는 그만큼 설탕 혹은 너무 달달한 음식들은 좋지 않아요. 근데 줄이려고 하면 세상에 먹을 게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계속 누적돼가는 양 자체는 줄여야죠. 그러니까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늘리고. 너무나 쉽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잘 가지고 어디 가서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쓰레기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감정의 쓰레기 혹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해받는 거, 남들이 나한테 던진 쓰레기, 그거 가져다가 어디다 버릴지 그 방법을 많이 개발하시면 돼요. 운동이 좋은 이유가 몸도 튼튼해지는데 그런 스트레스, 감정의 쓰레기를 없애는 데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못한다면 다른 방법, 정말 즐거운 음악, 좋은 말씀들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는 거. 집에 아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한 경우 장애를 가진 그 자녀분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을 여러분이 계속 우울하고 같이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발 벗어나서 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제가 치료 못 해드린 분들이 있죠. 당연히 100% 모든 걸 치료한 거 아닙니다. 근데 못했던 분들 중에 뭐 있냐면 밤낮이 거꾸로 된 분, 생활이 매우 불규칙한 분들, 많은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 전에 병원 근무할 때 그 3교대 하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 안타까웠어요. 가끔은 자녀분들이 간호학과 간다고 하면 말릴 때도 있긴 했어요. 참 좋은 직업이고 일이긴 한데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 몸에는 참 힘들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이 불규칙적인 거. 그죠. 공장도 그렇죠. 막교대, 3교대 근무하신 분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른 생활에서 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자체가 만성염증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구나를 알고 받아들이시고 대신 대책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염증 치료, 소염진통제 먹는 급성 염증 치료와 이 수술로 가기 전 단계, 그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치료 방법이 사실은 다양한 접근, 이게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하는 항염증 한약, 만성염증 치료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질문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또 답변 드리는 시간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꼭 노크하십시오.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훨씬 더 낫습니다. 열심히 치료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